윤서는 28살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술비는 3천만 원. 하지만 통장 잔고는 겨우 50만 원. 그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딱 1년만 살아라. 내가 아니면 엄마 살릴 수가 없다.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태수라는 남자한테 시집가라. 바보지만 돈은 많다. 윤서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결혼식 날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돈 보고 결혼했다고, 바보한테 시집갔다고. 하지만 신혼 첫날 밤, 남편 강태수가 조용히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 미안합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윤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태수의 손에는 명함이 있었습니다. 강태수 글로벌 정보기술기업 부대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천재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윤서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의자가 엉덩이를 식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감아도 빛이 느껴졌습니다. 귀에는 병원 특유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발걸음 소리, 누군가의 울음소리. 윤서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심각함이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장판막 이상이에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한 달 안에 수술해야 해요. 윤서는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서의 초라한 옷차림을 봤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윤서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천만 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윤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일하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술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벌면 집에 주지 않았습니다. 술집으로 갔습니다.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자주 쉬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값이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집세를 내면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공과금을 내면 80만 원. 식비를 쓰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대학도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9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일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세금을 떼면 180만 원. 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윤서는 8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원룸 월세가 4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먹고 입고 교통비를 냈습니다. 저축할 돈은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50만 원. 몇 달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3천만 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윤서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쌕쌕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랬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윤서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없으면 어머니는 죽는다는 것을, 한 달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을. 윤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돈을 어떻게 구하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까? 하지만 윤서는 신용이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친척에게 빌릴까? 하지만 친척도 가난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손톱이 두피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큰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병원에 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멀리서도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윤서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수술비 어떡해요? 3천만 원이래요. 한 달 안에 수술해야 한대요. 아버지는 윤서를 밀쳤습니다.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도 돈이 어딨냐? 짜증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윤서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몸을 가누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려 했습니다. 윤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긴 금연이에요. 밖에서 피우세요. 아버지는 윤서를 노려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서는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입구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에 날렸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해요. 엄마가 죽어요. 한 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윤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데요? 말해봐요. 아버지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말했습니다. 강태수라는 남자 알아?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데요. 누군데요? 아버지는 담배재를 털며 계속 말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야. 재벌은 아니지만 돈 많아. 근데 머리가 좀 모자라. 바보지. 윤서는 불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 사람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는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끄며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며느리를 구한대. 1년만 살면 3천만 원 준다더라. 조건부 결혼이야. 윤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윤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딱 1년만 살아라. 내가 아니면 엄마 살릴 수가 없다.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를 팔라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팔다니. 그냥 1년 계약이야. 어차피 너 결혼도 못할 거 아니냐. 가난하고 못생긴 게 뭘 바라냐. 윤서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창백한 얼굴, 차가운 손, 거친 숨소리.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강태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고급 카페였습니다. 윤서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10,000원이었습니다. 윤서의 하루 식비보다 비쌌습니다. 강태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다가갔습니다. 강태수를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멍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앉았습니다. 강태수는 윤서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윤서도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강태수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짙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 맞죠? 반가워요. 윤서는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윤서는 다시 앉았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말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1년간 태수 아내로 살아주세요. 그럼 3천만 원 드릴게요. 한 달에 250만 원씩 나눠서 드릴 수도 있고 한 번에 드릴 수도 있어요. 윤서는 계약서를 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서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윤서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대여한 것이었습니다. 싸구려였지만 그래도 예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강태수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식은 빨리 끝났습니다.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돈 보고 결혼했대. 바보한테 시집갔대. 불쌍하다. 윤서는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윤서는 태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정원이 넓었습니다. 윤서는 평생 이런 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층에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컸습니다.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옷장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1년. 참고 견디자. 어머니를 위해서. 윤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윤서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계속 손을 닦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문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 들어올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윤서는 두려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 두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태수는 윤서 앞 테이블에 차를 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윤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서는 태수를 봤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낮에 봤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윤서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 미안합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낮에는 어눌했습니다.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렷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발음이 명확했습니다.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팔을 뻗었습니다. 윤서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강태수 글로벌 정보기술기업 퓨처테크 부대표. 윤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글자였습니다. 정보기술기업 부대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윤서는 명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윤서는 태수를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7년 전부터 정보기술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 이름은 퓨처테크입니다. 직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연매출 5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윤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왜 바보인 척 하신 거예요? 왜 저를 속인 거예요?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윤서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입니다. 윤서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버지요. 왜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제 어머니가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했어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공장이었죠. 당신 아버지가 거기서 일했어요. 격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공장 돈을 횡령했어요. 3억 원을 빼돌렸어요.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럴 리 없어요. 태수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 때문에 빚을 졌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했어요. 공장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2년 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지. 태수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 돈으로 도박을 했죠. 술도 마셨고요. 여자도 만났어요.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도망 다녔어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당신 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요. 완전히 파산시키려고요. 그래서 이 결혼을 만든 겁니다. 바보 행세를 하면서 당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복수의 도구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태수는 윤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딸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벌을 주려고 했어요. 윤서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윤서를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말이 더 아팠습니다.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당신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파산시키는 거였어요. 당신을 괴롭히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는 거였죠. 하지만 태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윤서를 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니까 계획이 틀어졌어요. 당신 눈을 보니까 복수가 의미 없어 보였어요. 윤서는 태수를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어요. 단지 어머니를 살리려고 했을 뿐이죠. 착한 사람이에요. 윤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윤서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한참 후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휴지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은 파기되나요? 저는 쫓겨나나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약속은 지킵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내일 입금됩니다. 전액 입금됩니다. 윤서는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왜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거래의 대가니까요. 제가 한 약속이니까요. 윤서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태수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푹 쉬세요. 내일부터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윤서 씨, 미안합니다.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일.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남편이 천재 대표였다는 것. 이 결혼이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 아버지가 횡령을 했다는 것.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윤서는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강태수? 퓨처테크 부대표? 윤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강태수?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젊은 천재 대표, 정보기술업계의 별,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 윤서는 사진을 봤습니다. 낮에 본 멍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지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1년을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걸까? 복수의 도구로. 윤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겨우 2시간 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큰 거실이 나왔습니다. 넓었습니다. 윤선의 집 세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태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윤서를 봤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으로 갔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 정성스러웠습니다. 윤서는 앉았습니다. 태수도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침묵이 어색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계 소리도 들렸습니다. 윤서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병원 가실 거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죠. 태수는 차 키를 건넸습니다.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운전해서 가세요. 윤서는 놀랐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운전 못해요. 면허도 없어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어디예요? 윤서는 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가죽 시트였습니다. 윤서는 처음 타보는 차였습니다. 편의점 가는 길에 이런 차들을 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운전을 잘했습니다. 부드럽게 운전했습니다. 급정거나 급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도 틀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0분 걸렸습니다. 버스로는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윤서는 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태수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윤서는 놀랐습니다. 같이 오시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문을 잠갔습니다. 네. 인사드려야죠. 장모님께. 두 사람은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실로 갔습니다. 507호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코에만 산소관을 꽂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윤서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서야, 왔구나. 윤서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습니다. 응, 많이 나아졌어. 약이 잘 듣나 봐. 그런데 저 사람은 어머니는 태수를 봤습니다.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서는 태수를 소개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강태수? 태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사위 강태수입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했다고. 윤서야, 언제? 윤서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에요. 조용히 했어요. 어머니는 윤서를 봤습니다.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서야,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만 나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정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태수가 나섰습니다.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술비는 이미 입금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해 주세요. 의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입금하셨어요. 전액을요. 3천만 원을.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병원 시스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의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네요. 이미 입금됐네요. 그럼 내일 수술 가능합니다. 윤서는 태수를 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로 걸어갔습니다. 윤서는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복수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무너뜨리려던 거 아니었어요. 태수는 차에 기대어 섰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복수요. 솔직히 처음엔 그랬어요. 당신 아버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죠. 고통받게 하고 싶었어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아버지와 완전히 달라요. 착해요. 순수해요. 윤서는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윤서를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 어머니도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용당한 거죠. 윤서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태수는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복수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하지만 저는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났으니까요.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는 윤서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의 의미를. 당신을 보니까 알겠어요. 윤서는 물었습니다. 뭘 알았는데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복수가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는 제 어머니 같으니까요.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니까요.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타세요. 집으로 갑시다. 윤서는 차에 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태수도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윤서는 태수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복수를 말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착해 보였습니다. 윤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믿어도 될까? 윤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가 지나갔습니다. 건물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일상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 수술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태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사다 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윤서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윤서는 안도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면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회복실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숨쉬기도 편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수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윤서가 나오자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 좋아 보이시나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잘 됐대요. 완전히 나으실 거래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윤서는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엄마 살았어요. 평생 이 은혜 못 잊을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약속이었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윤서는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윤서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1년 동안 여기서 살면 되는 거죠. 어떻게 지내면 될까요? 태수는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윤서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저도 낮엔 회사에 가니까 혼자 계실 거예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태수의 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큰 집이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태수는 낮에 회사에 갔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갔습니다. 저녁 7시에 돌아왔습니다. 윤서는 집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큰 집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요리도 배웠습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따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음식이 짰습니다. 탔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태수가 돌아올 시간에 맞췄습니다. 태수는 윤서가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화도 나눴습니다. 태수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태수가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수는 윤서에게도 물었습니다. 윤서 씨는 뭘 좋아해요? 취미가 뭐예요?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까요. 생존만 생각했으니까요.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같이 찾아봐요. 시간 많이 있잖아요. 어느 날 태수는 윤서를 데리고 서점에 갔습니다. 큰 서점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책이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살 돈이 없어서 읽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에 가긴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말했습니다. 원하는 책 다 고르세요. 몇 권이든 괜찮아요. 윤서는 놀랐습니다.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비싸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고르세요. 읽고 싶은 거 다 사세요. 윤서는 책을 골랐습니다. 소설책 5권을 골랐습니다. 에세이 2권도 골랐습니다. 오래 고민했습니다. 태수는 계산했습니다. 카드를 냈습니다. 윤서는 미안했습니다.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윤서는 책을 읽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읽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태수는 옆에서 일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일했습니다. 가끔 윤서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는 태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복수를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다정했습니다. 윤서는 태수와 대화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계실 어머니. 걱정됐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태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근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를 봤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잠 안 와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태수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옆을 톡톡 쳤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해요. 윤서는 앉았습니다. 태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데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건넸습니다. 마시면 잠 올 거예요. 윤서는 우유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태수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세요? 많이 걱정되시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네. 혼자 계실 텐데. 아프실 텐데. 태수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곧 퇴원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하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윤서는 태수를 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잘해줘요? 저한테.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좋으니까요. 윤서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복수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행복해져요. 윤서는 얼굴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윤서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마음이 변할 수 있죠. 당신을 알아가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수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윤서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좋으니까요. 윤서도 태수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조금씩. 일주일 후 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윤서는 병원에 데리러 갔습니다. 태수도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미소도 많이 지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태수의 집으로 왔습니다. 태수는 1층에 있는 작은 방을 준비했습니다. 침대를 들여놓았습니다. 화장대도 들여놓았습니다. 옷장도 새로 샀습니다. 꽃도 놓았습니다.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감사해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위야,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맙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편히 쉬세요. 태수는 어머니를 잘 대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챙겼습니다. 필요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수를 좋아했습니다.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구나. 윤서야, 좋은 남편 만났다. 복 받았어.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했습니다. 이 결혼이 계약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모르니까요. 어느 날 윤서는 태수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닦다가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주워들었습니다. 결혼 계약서였습니다. 윤서가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넘기려다 멈췄습니다. 뒷장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페이지였습니다. 윤서는 넘겼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윤태호. 딸 윤서를 시집 보내는 조건으로 현금 5천만 원 및 부동산 지분 10% 양도.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이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윤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5천만 원. 부동산 지분. 아버지는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지분도 받았습니다. 윤서를 팔았습니다. 더 많은 돈에 팔았습니다. 윤서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윤서를 속인 것입니다. 완전히 속인 것입니다. 윤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서를 봤습니다.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윤서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태수는 서류를 봤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윤서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판 거예요.
5천만 원에 부동산까지 받고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서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알려줬어야죠.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상처받을까봐요. 더 힘들어할까봐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상처받았어요. 이미 힘들어요. 아버지가 저를 팔았다는 게 믿겨요. 3천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태수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팔로 감쌌습니다. 윤서는 태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윤서는 진정했습니다. 천천히 진정했습니다.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와 거래한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 윤서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윤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원했습니다. 딸을 이용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윤서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도 복수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돈을 주면서.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지만 당신을 보고 바꿨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윤서는 태수를 봤습니다.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태수는 윤서를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서 씨, 저는 당신이 좋아요. 계약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 아버지도 거짓말했고 당신도 바보인 척했고. 태수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잡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진심이에요. 윤서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힘을 주어 뿌리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을 베개에 묻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아버지의 배신이 너무 아팠습니다. 윤서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돈만 원했습니다. 윤서는 혼자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나러 갈게요. 태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겠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만나야 해요. 윤서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 반 걸렸습니다. 낡은 빌라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윤서를 봤습니다. 왔냐?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지저분했습니다. 술병이 굴러다녔습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윤서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던지듯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서류를 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읽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소리쳤습니다. 저 팔았죠. 5천만 원에 부동산까지 받고 거짓말했죠. 3천만 원이라고 했죠. 아버지는 술을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는 딸이잖아요. 어떻게 저를 팔 수 있어요? 아버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서를 봤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딸이면 뭐 어쩌라고. 돈이 더 중요하지. 윤서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 수술비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코웃음 쳤습니다. 비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술비는 3천만 원이면 되잖아.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내 돈이지. 윤서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술을 더 꺼냈습니다. 따라 마셨습니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돈이 최고야. 가족도 소용없어. 윤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남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다시는 안 올게요. 아버지도 저를 찾지 마세요. 이제 남남이에요. 윤서는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기사가 났습니다. 정보기술기업 부대표 강태수 위장결혼 의혹. 윤서는 핸드폰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아침 일찍 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에는 윤서와 태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모를 사진이었습니다. 계약 결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신부를 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서는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윤서 씨. 기사 봤어요. 인터넷 기사. 태수는 침착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아침에 연락 받았어요. 누가 이런 걸 퍼뜨린 거예요? 누가 알았어요?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당신 아버지일 거예요.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왜요? 태수는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복수하려는 것 같아요. 저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윤서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해야 해요? 태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댓글도 달렸습니다. 악플이 많았습니다. 돈 밝히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태수를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핸드폰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수의 회사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회사에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태수는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수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말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할게요. 진실을 말할게요. 제 잘못이라고 할게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상처받아요. 윤서는 고집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상처받았어요. 당신이 더 중요해요. 회사가 무너지면 안 돼요. 태수는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함께 진실을 말합시다. 며칠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서와 태수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윤서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잡았습니다. 윤서는 힘을 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강태수 부대표와 윤서 씨입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계약 결혼이 사실입니까? 돈을 받고 결혼한 겁니까? 얼마를 받았습니까? 윤서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가 윤서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더 터졌습니다.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쓰러지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3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저는 가난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며 살았어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받아들였어요. 윤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사랑 때문에 남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플래시가 멈췄습니다.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도 윤서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는 말했습니다. 강태수 씨는 저를 구해줬어요. 어머니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저를 사람답게 대해줬어요. 처음으로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처음엔 계약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윤서는 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잡았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윤서 옆으로 갔습니다. 기자들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 결혼은 제가 계획한 것입니다. 윤서 씨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요. 기자들이 더 웅성거렸습니다. 펜을 움직였습니다. 메모했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윤서 씨 아버지가 제 어머니 회사를 망하게 했습니다. 횡령을 했어요. 3억 원을 가져갔어요. 어머니는 그 일로 우울증에 걸렸고 2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복수를 하려고 이 결혼을 만들었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면서요.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카메라가 태수를 향했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를 만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태수는 윤서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사랑이요. 진심이요.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기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윤서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단지 어머니를 살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배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기자들도 메모를 멈췄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계약 관계인가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진짜 부부입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상자였습니다. 열었습니다. 반지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윤서 씨 사랑해요. 계약이 아니라 진심으로 결혼해 주세요. 윤서는 입을 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사랑해요. 태수는 윤서의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왼손 약지에 끼웠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일어나서 윤서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윤서와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질문도 더 받았습니다. 태수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서도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이해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기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복수에서 용서로 바뀐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댓글도 달라졌습니다. 응원하는 댓글이었습니다. 행복하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윤서와 태수는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윤서는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회사는요? 주가는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운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주가는 다시 오를 거예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윤서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 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태수는 윤서를 봤습니다. 신호등에서 봤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봤다고 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휴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고생했구나. 잘했어. 윤서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달려가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행복할 거예요. 어머니는 태수를 봤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위야, 고맙다. 우리 윤서 잘 부탁한다. 평생 잘 부탁해. 태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서가 요리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고, 진짜 행복을 찾았다고. 1년이 지났습니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는 법이었습니다. 윤서와 태수는 정식으로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계약이 아닌 진짜 결혼식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담한 예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하객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태수의 회사 직원들도 왔습니다. 어머니가 참석했습니다.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서는 새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비싸지 않았지만 예뻤습니다. 태수가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행복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수도 새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잘 어울렸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는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도 글썽였습니다. 윤서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했습니다. 평생 사랑하겠다고, 아프고 건강할 때나, 부유하고 가난할 때나,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서로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윤서는 행복했습니다. 태수도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윤서와 태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이야기했습니다. 도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시골에 재활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태수의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은빛나무 재활원이었습니다. 윤서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은빛처럼 빛나는 어르신들의 나무 같은 곳이 되길 바랐습니다. 몇 달 후 재활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지었습니다. 산과 들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담하고 따뜻한 건물이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방이 10개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있었습니다. 식당도 있었습니다. 정원이 예뻤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장미, 코스모스, 해바라기, 나무 벤치가 있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분수도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해를 쬐고 계셨습니다. 윤서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좋아요. 편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정말 좋구나. 천국 같아. 꿈만 같아.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님,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단다. 너무 좋아. 사위 덕분이야. 윤서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서서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곳을 만들어줘서, 이런 꿈을 이뤄줘서.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를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윤서는 정원을 둘러봤습니다.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6분이 계셨습니다.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꽃을 보고 계셨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윤서는 뿌듯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태수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요. 윤서는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하려다 길을 잃은 사람일 뿐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눈물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미워하지 않을게요. 용서할게요. 태수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하얀 구름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가 날아갔습니다. 지저귀며 날아갔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정원에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눈처럼 하얀 꽃잎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윤서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늘로 뻗었습니다. 꽃잎이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포근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태수는 윤서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에요. 태수는 윤서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게 맞췄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윤서는 태수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평생 사랑할게요. 함께 할게요. 어머니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벤치에서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활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테라스에서 마시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서와 태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보람찼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약이었지만 진심이 되었습니다. 복수였지만 용서가 되었습니다. 상처였지만 치유가 되었습니다. 윤서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지 낀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도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꽃길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꽃비가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서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돈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진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때로 사람을 시험하지만 진짜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선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윤서와 태수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배신도 계약 결혼도 모든 아픔이 결국 더 큰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빛이 피어납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가 아니라 용서로 치유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용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작이든 진심으로 이어간다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